똑딱이 주식의 4월 4일 목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하락했던 증시가 오늘장에서 일제히 반등 시도했죠. 다만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위주로, 시세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유리기판 관련주 위주로 상승이 나타나면서 시장별, 종목별 차별화가 존재한 그러한 하루였죠.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평선을 하향한 지 하루 만에 5일 이평선 살짝 위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증시의 트릭성 때문에 이평선이나 기준선을 하향하더라도 하루 정도 여유를 갖고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지로 본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평선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5일 이평선을 어제 강조했었죠. 5일 이동평균선을 빠르게 회복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볼 때는 박스권 등락으로 패턴을 바꿀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루 정도는 흐름을 더 봐야 좀 더 정확한 패턴을 읽어 볼 수는 있겠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 기준선에 정확하게 고점으로 저항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제가 어제 여기에 저항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코스피와 다르게 아직 조정권 패턴에서 벗어난 모습은 아닌데요. 코스닥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기준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회복하는 경우, 돌파하면서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코스닥 역시 박스권 등락이나 또는 반전 패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죠. 이 경우에는 주도 시세 중심으로 계속 관심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주도 시세는 AI 반도체 쪽이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둘째, 추가 조정을 보일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어제 예상해드렸던 60일 이동평균선, 이쪽을 중심으로 지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과 같이 코스피는 상승하는데 코스닥은 매물 공방을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별 차별화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코스닥의 체력 비축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는 쪽 위주로만 당일 시세 움직임이 일단 나타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셋 중에 코스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이제 지켜보도록 합니다. 이제 종목 쪽을 한번 보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일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자,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매수 지속하면서 이렇게 상승 쪽으로 이끌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매한 거를 보면요, 무려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19일부터 지금 계속 연속 순매수인데,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만 5조 6,500억 원입니다. 자, 이 규모라면 삼성전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배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만큼 사들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를 외국인이 방어 내지 견인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다만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선제적으로 이만큼 이렇게 올라간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노출된 이후에 외국인 수급 상황은 그래도 확인하면서 매매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SK 하이닉스는 어제 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마감됐지만은 오늘은 다시 하루 만에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5일 이평선의 저점상 지지하는 양봉으로 말이죠. 자, 이것은 SK 하이닉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시그널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한미반도체는 오르다가 갑자기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수 조정에서도 버텼던 그러한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오르다가 갑자기 밀렸죠.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외국인 기관의 차익 매물 영향, 또 하나는 이번 대만 지진 여파로 TSMC의 대만 신공장 건설이
잠정 중단된다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바로 한미반도체가 이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선을 하향한 건 아닌데 이 기준선을 후속구름에 있어서 지지할지 아니면 하향할지 후속구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기준선을 하향한다 그럴 경우에는 말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5일 이평선 요거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5파동이 만들어지고 나면 20일 이동평균선 또는 60일 이동평균선하고 보통은 이격을 조절하거든요. 5파동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요거 60일 이평선까지 보긴 그렇고 20일 이평선과의 기준선을 하향할 경우에는 이격을 좀 조절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뭐 끝났다기보다는 말이죠. 그렇게 일단 판단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타 오늘 보면은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유진테크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유진테크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제가 그 댓글에 이 종목명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해서 이걸 확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봐주세요. 제가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3D DRAM 관련해서 국내 유일의 장비사인데요. 2월 초죠. 2월 초 바로 요 부분이네요. 이때 이제 일본 기업이죠.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이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진테크의 주가가 이때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기를 극복하면서 이 빠졌던 구간을 지금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외국인 투자자 등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다시 회복적으로 이렇게 끌어줬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매물 소화가 많았겠죠. 대기하고 있던 이런 데서 물렸던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줬겠죠. 그런 만큼 일단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유진테크 이런 매물을 다 받아서 올리는 거니까, 회복해 주는 거니까 여기서 그대로 끝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어제 제가 시가 4월 1일 시가 회복 종목으로 소개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좀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어제 오늘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AI 반도체나 이쪽 주도 시세는 매물 소화를 거친 종목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점을 이오테크닉스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당장 막 강하게 안 오르고 이렇게 막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매물 소화를 착실하게 잘 거친 종목은 어느 순간에 또 치고 올라갈지 모른다, 이러한 부분을 말이죠. 이외에 PSK 홀딩스 이 종목도 조정으로 빠졌다가 오늘 반전 회복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회 기준선까지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와야 패턴이 완전히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왜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지, 두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애플이 자사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삼성전기 등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디지타임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첨단 다층 디스플레이형 유리기판 기술이 반도체형 유리기판 제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협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애플. 두 번째가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해서 공급망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AMD는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유리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테스트에는 일본 기업, 대만 기업, 오스트리아 기업, 거기다가 우리나라 삼성전기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 둘 다에
삼성전기가 관여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염두할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기도 사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여타 유리기판 관련주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볼게요. YC캠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YC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 균열을 보호하는 특수 폴리오 유리 코팅제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캠트로닉스, 이 종목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식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SKC인데요. SKC는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AMD의 유리기판을 양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HB테크놀리지, 이 종목은 좀 어제 미리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매물 공방은 있었는데 그래도 11%대 상승 마감이죠. HB테크놀리지는 지금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필옵틱스, 요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TGV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에요.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TGV 장비를 국내 최초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성엔지니어링도 사실 유리기판 관련성으로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데요. 주성엔지니어링도 TGV 장비, 좀 아까 필옵틱스 그 장비, TGV 장비를 개발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유리기판 안에 있는 커패시티 증착용 ALD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익시스템은 유리기판의 고해상도 OLED를 구현 가능한, 그러니까 유리기판의 고해상도의 OLED를 구현 가능한 디스플레이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 선익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ISC는 유리기판 관련 소켓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모멘텀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관련주. 이미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나친 추격 매수는 좀 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덜 오른 종목이나 또는 눌림에서는 관심은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하루 만에 조금 분위기는 조금은 회복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오늘 장을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